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그동안 따뜻한 가을 햇살에 꽤 포근했는데 주말부터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단풍 전선은 더 속도를 내서 앞으로 2, 3주 전국 예산이 절정기에 들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덧 많은 나뭇잎들도 이제 붉게 물들어 갈 텐데요. 이 시간이 지나도 내 종목은 붉게 물들지 않을 것 같다,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걱정되시다면요.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힘차게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목록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메가인데요. 메가하면 바로 교육 관련주들 떠오르시죠. 오늘 정부에서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요. 대학 입시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11월까지는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가임디는 오늘 18% 넘게 급등을 하면서 4,60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감명근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죠. 하루 만에 18%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메가스터디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10% 가까이 9.92% 상승하면서 13,3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실까요? 바로 5G입니다. 오늘 5G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핀란드의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 수익 전망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 5G 투자를 늘리면서 단기적 수익 저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국내 5G 통신 장비주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KMW 그리고 RFHIC인데요. KMW 오늘 15% 넘게 하락이 됐습니다. 56,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RFHIC 7.91% 하락하면서 36,6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노키아의 5G 투자는 늘리고 있고요. 네트워크 부분 매출은 증가세라고 합니다. 오늘 급락은 마음 아프시겠지만요. 내년에 5G 전망이 좋다는 점은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태그 보실까요? 바로 양자암호인데요.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넷을 포함한 국내 연구진이 최근에 통신 사업자와 양자암호 기술 연구에 나섰습니다. 양자암호는 인터넷이나 전자결제에서 보안성이 우수한 암호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 표준화 선도를 할 기대감에 우리넷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넷은 최근에 SK텔레콤과 5G 양자암호 모듈 개발 수주로 사업이 본격화된 상태이죠. 오늘 1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죠. 바로 신규 상장인데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엠바이오니아입니다. 엠바이오니아는 국내 유일의 습식 필터 업체인데요. 이 습식 필터는 기존의 일본과 독일이 독점해오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엠바이오니아가 국내 유일로 개발을 하면서 거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 필터는 수소차 그리고 미세먼지 등 다양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면요. 7.44% 상승하면서 1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매출 1,000억을 목표로 한다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짚어봤는데요. 이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르더니 다시 차익 매물 쏟아지는 바이오주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잠시 후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해결사 올스탁의 최병진 전문가 그리고 감명근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한 주의 마감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세를 보이면서 바이오주 온도차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어떤 기운이 감돌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제약바이오주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점 아닌가 고민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주를 보면은 이번 주 초부터 제약바이오주로 웃음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말부터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울상인 모습이었는데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감대를 이루실 부분은 먼 산을 바라보다가 제약바이오주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주들은 오히려 내려가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때 좀 추가 추격 매수 형식으로 좀 제약주들을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제약주가 오히려 강스텝바이오의 악재 소식과 함께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직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슈는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을 소폭 축소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에서 577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코스닥 지수에서는 오히려 584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지수에서 415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코스닥 지수에서는 마이너스 272억 원을 순매도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제까지 제약바이오주들의 날이라고 해도 무방했던 날이죠. 이번 주는 HLB 그룹사의 급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의 순환매성 매수세가 유지가 됐다,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일부 개별주들에서 수급이 이탈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탈되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은 지수는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전체적으로 암울했던 이번 주 한 주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내적으로 트럼프 리스크나 탄핵 리스크나 브렉시트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오늘 하루를 보자고 하면은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은 오히려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OLED 관련주들을 위주로 반도체 업종 등의 이제 종목들의 저가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점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흔들림을 받더라도 실적주들은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고 주도주가 될 종목들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본격 개막됐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하고 또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제 미처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그 전에 일단 다음 주에 어떤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최병진 전문가,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도 3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대기업군들이 위주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대기업군들로는 GS건설, 삼성 SDI, 현대제철, LG이노텍, 아모레퍼시빅, SK텔레콤 등이 이제 대기업군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맞춰가지고 대기업군들의 실적에 따라서 관련 업황과 섹터들의 움직임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고 향후 방향성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구글이죠. 구글 유명한 기업입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구글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H나 인터플렉스나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안 좋게 나온다면 지금 고점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는 2040선을 지지대로서 유지를 하면서 단기적인 저항대인 2100선을 사이에 두고 좀 2100선을 탄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서 변동성이 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국의 19기 4중 전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발언이 나오고 어떤 언급이 나오냐에 따라서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심리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중국 수혜주들의 수혜 전망도 방향성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FOMC의 회의 발표건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추가 금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국내 증시와 세계 증시에 충격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유의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응 전략 지금 미리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제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부터 살펴볼게요. 보너스 상담 리스트 제인 캐스터가 소개해 주세요. 네,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SK가 들어왔네요. 매수가 23만 9천 원에 비중 1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7923님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지전자입니다. 5G 관련주인데요. 매수가 12,100원에 비중 10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9431님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제일바이오입니다. 매수가 6,60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8908님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YB엠넷입니다. 토익 업체잖아요. 매수가 4,48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9,000번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세원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죠. 매수가 3,00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3631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SK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23만 9천 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7923님의 고민입니다. SK 감명근 전문가에게 여쭤볼게요. 투자 의견 어떠신가요? 네, SK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가 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하신 분들이 저축하는 셈 치고 안정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 보통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아주 잘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보유하셔도 좋겠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SK란 자체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국내 뭐 지주사 SK그룹 지주사죠. 뭐 SKT를 비롯해가지고 뭐 SK이노베이션 등 뭐 쟁쟁한 자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의 이제 촉발 이슈가 된 게 이제 10월 1일이었죠. 이제 7,2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상승세 1차적인 상승이 있고 최근 들어서 아주 상승세가 또 가파르게 이어져 오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때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 보시면은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참 아쉬운 게 외국인들은 위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 점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가격 전략을 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면은 23만 8천 원대 있습니다. 요때 잘 보세요. 요때 23만 8천 원대 근처까지 내려오거나 이 근처까지 아마 도달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또 10% 정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그리고 드리진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일단 26만 7천 원 드리겠습니다. 26만 7천 원쯤에 아무래도 좀 한번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까지 보유하시면서 이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조금 하시면서 그리고 모아 가시다가 또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SK 수익 축하드립니다.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 가격은 26만 7천 원에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 23만 8천 원 도달 시에 10% 정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모아나가면서 더 큰 수익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SK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삼지전자 풀어볼게요. 매수 가격 12,100원에 비중 100%. 이 종목은 최병진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이 종목 예전에 제가 주식을 하면서 봤을 때 SAMT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제가 기대를 좀 걸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흐름을 보자고 하면은 5G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LG U+와 협업을 하면서 5G 기술 개발을 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 업종들과 같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KMW 급락과 RFHIC의 급락에도 좀 선방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선방을 하였느냐? SAMT가 있기 때문에 나는 5G를 이탈하고 반도체주로 한번 유통업체로 한번 유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SAMT의 지분을 갖고 있고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지분법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보고서를 볼 때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23억 원의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별도 재물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료는 11,700원, 11,7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가격은 너무 높기 저항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7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10,00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투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요, 11,7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000원대 제시해 주셨어요. 다음에는 제일바이오 알아볼게요. 매수 가격 6,6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8908님의 고민입니다. 제일바이오 하면은 돼지열병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데 아직도 그 모멘텀이 살아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감명근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다 털고 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동물의약품이나 이제 방역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뭐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렇지만 뭐 일부 뭐 체시스나 이런 일부 종목들 제가 그렇게 강하게 가진 못했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쌍고점을 만들면서 다 물량을 털고 나온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보시면 최초에 그때 갭 상승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여기 보세요. 4,660원대 요 선에서는 어느 정도 갭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이때는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반등이 나와줬다 맞다 했죠. 그렇지만 현재 이 가격대를 지금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고점이 몇 번 나왔죠? 3번이 나왔죠.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물량을 다 털고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미련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매수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죠. 어떻게 그렇게 고점을 잘 맞추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최고점대 수준에 이때 매수를 딱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매도하지 못하실 거세요.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4,000원대 쉽게 얘기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까지 오히려 더 돌아갈 회귀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백신이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제일바이오가 그 백신을 개발을 완전히 진짜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전략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꼭 교체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바이오는 안타깝지만 매도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YBM넷입니다. 매수 가격 4,48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9000님의 고민입니다. YBM넷 하면은 뭐 교육 관련주니까 움직임이 기대되는데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최병지 전문가, 이 종목의 기술적 판단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종목 참 흐름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YBM 유명한 기업이죠. 영어 기업으로서
영어 교육 컨텐츠를 온라인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잡아드리겠는데요.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자고 하면은 올해 초에도 한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당시에 올라왔던 상황이 유시민 정치 테마주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특정인의 정치 테마주로 올라오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보였는데요. 지금 최근에도 봤을 때에도 정치 테마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자리에서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저가에서 단기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는 4,700원에서 4,600원에서 4,700원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7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BM넷에 대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은 4,600원에서 7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3,7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세원입니다. 매수 가격 3,0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3631님의 고민인데요. 세원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 종목은 요새 잘 올라가다가 어제 오늘 하락세가 좀 나왔거든요. 감명근 전문가. 지금 이거 어떤 추세인 건가요? 네, 이제 세원 같은 경우는 상승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거 보니까 좀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세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뭐 라디에이터나 뭐 에어컨, 뭐 헤더 콘덴서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운 시스템 협력사로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이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살짝 고개를 들었죠. 어떻게 보면 살짝 고개 들은 이후에 지금 이 거래일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보유를 하셔도 좋겠고요. 제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지금 3,000원대 보통 매수가가 3,000원이신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가 왜 그러냐면 3,000원대 이때 좀 많이 횡보를 해 있었죠. 그러면서 잠시 오르니까 혹시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맞고 떨어진 이 자리가 과거 3,200원대 잘 보시면은 요때 이 저항이 한동안 저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작용했던 그런 자리죠. 그래서 한번 물량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보시면 어느 정도 이 거래일간 거래량은 아주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 가격으로는 한 3,300원 1차적으로 두겠습니다. 3,300원까지 일단 간략 목표가를 주시고 이때까지 오면 어느 정도 좀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4,000원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원, 2차로는 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고민들부터 먼저 풀어봤습니다.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보내주신 고민들 풀러 갈게요. 종목 해결사 넘어갑니다.